은수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강아지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루비가 쓰던 빨간 방석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방석은 마치 루비가 언제든 돌아와 편안히 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은수는 알았다. 루비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10년을 함께한 반려견 루비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날 이후 은수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집은 적막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은수는 소파에 앉아 루비의 목줄을 손에 쥐었다. 가죽 목줄에는 루비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은색 명패가 달려 있었다. 손끝으로 명패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루비야, 너 없이 이 집이 너무 조용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황급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그녀의 습관이었다. 민재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 은수의 모습을 보았다. 또다시 루비의 목줄을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아내의 뒷모습은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나 왔어. 은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소파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 좀 어때? 좀 나아졌어?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똑같아. 그녀는 목줄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루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루비 밥그릇 챙기던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그의 따뜻한 손바닥 안에서 작게 떨렸다. 은수야, 당신 이렇게 계속 슬퍼하면 루비도 마음 아플 거야. 루비가 당신 웃는 거 좋아했잖아.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새 강아지 데려올까? 루비랑 같은 골든 리트리버로. 어때? 은수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민재야. 루비를 대신할 순 없어. 절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슬픔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섣불렀나 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원은 루비와 매일 산책하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루비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고 은수는 그런 루비를 보며 웃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원은 텅 빈 추억의 장소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출근하며 은수에게 말했다. 오늘 좀 일찍 나가야 해. 당신 오늘 좀 나가서 바람 쐬. 응? 은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민재가 나간 뒤에도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루비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루비야,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너도 나 보고 싶지? 사진 속 루비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은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며칠이 지나도 은수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다.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은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반려견 잃은 뒤로 웃지를 않아.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그러면 강아지 관련된 일을 해보는 건 어때? 예를 들어 펫시터 같은 거. 강아지랑 시간 보내다 보면 기운 낼지도.
민재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 집에 돌아와 은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펫시터 알바 해보는 건 어때? 강아지들 돌보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루비 생각도 덜 날지도 몰라. 은수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인터넷에서 펫시터 구인 광고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루비를 잃은 상실감은 여전했지만 다른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를 키우는 건 너무 아파하지만 잠깐 돌보는 건 다를지도. 그녀는 조심스레 지원서를 작성했다. 민재는 그런 은수를 보며 희망이 생겼다. 그래, 당신이 다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나도 기뻐. 그는 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은수는 펫시터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루비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새로운 강아지들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녀는 루비의 목줄을 서랍에 넣고 새 목줄을 꺼냈다. 루비야, 내가 다른 강아지들 돌보는 거 괜찮지? 너도 이해해 줄 거지? 은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진짜 미소였다. 그러나 민재는 알지 못했다. 은수의 새로운 시작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은수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펫시터 구인 광고가 떠 있었다. 골든리트리버 하루 1시간 산책, 시간당 2만 원. 광고 문구는 간단했지만 은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루비를 잃은 뒤 강아지를 다시 키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강아지를 잠깐 돌보는 건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맴돌게 하다 결국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다. 이거라도 해야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은수는 첫 의뢰를 받았다. 의뢰인은 도연이라는 남자였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약속 장소인 공원에서 만난 도연은 골든리트리버 맥스를 데리고 나왔다. 맥스는 루비와 비슷한 황금빛 털을 가졌지만 눈빛은 조금 더 장난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은수 씨 맞죠? 이 녀석이 맥스예요. 도연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은수는 살짝 긴장한 채로 악수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 되게 귀엽네요. 그녀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첫 산책은 어색했지만 맥스의 밝은 에너지는 은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공원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맥스를 보며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루비도 저렇게 뛰어다녔었는데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털어냈다. 맥스는 루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건 괜찮았다. 산책을 마친 후 도연이 다가와 말했다. 맥스가 은수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맥스랑 시간 보내는 거 재밌네요. 그날 저녁 민재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 은수는 테이블에 앉아 맥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오늘 첫 펫시터 일했어. 이 녀석 이름이 맥스야. 골든리트리버인데 진짜 순해. 민재는 은수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다행이다, 여보. 당신이 웃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 그는 은수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계속해봐. 당신한테 잘 맞는 일일지도 몰라.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맥스 보면서 루비 생각도 조금 덜 났어. 시간이 지나며 은수는 펫시터 일을 점점 즐기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는 공원에서 맥스를 만났다. 맥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다. 맥스 오늘도 신났네? 은수는 웃으며 목줄을 채웠다. 산책 코스는 늘 비슷했다. 공원 중앙의 분수를 지나 나무 그늘이 드리운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아 맥스에게 물을 주는 시기였다. 도연은 가끔 산책 중간에 합류했다. 그는 맥스와 은수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은수 씨 강아지 좋아하시나 봐요. 맥스한테 엄청 잘해줘서 고맙네요. 도연의 말에 은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원래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그래서인지 맥스가 더 정감 가네요. 도연은 점차 은수와의 대화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도 맥스 키우기 전엔 강아지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채워줄지 몰랐어요.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았는데 맥스 덕분에 많이 나아졌죠. 그는 나무 아래서 맥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강아지들은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그녀는 잠시 루비를 떠올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맥스를 바라봤다. 도연은 그런 은수를 보며 말했다. 은수 씨 웃는 모습 맥스랑 잘 어울리네요. 그 말에 은수는 살짝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펫시터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은수의 일상은 제법 안정되었다. 아침이면 민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맥스를 산책시키며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은수의 변화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기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맥스 덕분인가? 민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맥스도 있고 그냥 내가 뭔가 할 일이 생긴 게 좋은 것 같아. 그녀는 정말로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루비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맥스와의 시간은 그 아픔을 조금씩 덮어주었다. 도연과의 만남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은수가 산책을 마칠 때쯤 자주 나타나 맥스를 데려갔다. 가끔은 커피를 사와 은수에게 건넸다. 은수 씨 오늘 좀 더웠죠? 이거 마셔요. 그는 종이컵을 내밀며 웃었다. 은수는 망설이다 커피를 받았다. 고마워요 도연 씨. 맥스 때문에 정신없어서 갈증도 못 느꼈네요. 둘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도연은 자신의 회사 생활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수는 루비에 대한 추억을 조심스레 꺼냈다. 루비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줬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은가 봐요. 도연은 조용히 듣다 말했다. 그 마음 이해해요. 맥스도 제겐 그런 존재예요. 민재는 은수의 새로운 일상에 대해 묻곤 했다. 그 남자 도연 씨? 어떤 사람이야? 그는 가볍게 물었지만 은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냥 좋은 사람이야. 맥스를 진짜 아끼고 나한테도 친절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했다. 하지만 은수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 그 불편함은 금세 잊혔다. 그래, 당신이 즐거우면 됐어. 그는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수는 맥스와의 산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보다 생기가 돌아 있었다. 루비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맥스와 도연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변화가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고 그녀와 민재의 삶을 뒤흔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민재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다. 차를 몰며 그는 은수의 밝아진 모습을 떠올렸다. 펫시터 일을 시작한 뒤로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민재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내렸다. 늦여름의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공원 근처를 지나던 그는 우연히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은수였다. 그녀는 골든 리트리버 맥스를 산책시키며 공원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민재는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미소를 지으며 은수에게 손을 흔들려 했다. 여보. 그는 차 문을 열고 나오려다 멈칫했다. 낯선 남자가 은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민재는 그 남자를 단번에 알아챘다. 도연이었다. 은수가 자주 얘기하던 맥스의 주인. 도연은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은수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은수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민재의 귀까지 희미하게 들렸다. 그의 가슴이 묘하게 쿡 찔렸다. 왜 저렇게 가까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차 문을 닫았다. 민재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은수와 도연을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공원 벤치 근처에서 둘은 잠시 멈춰 맥스를 쓰다듬었다. 도연이 은수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생수병 같았다. 오늘 좀 덥죠, 은수 씨. 이거 마셔요. 도연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은수는 웃으며 병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맥스 때문에 정신없어서 목마른 것도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냥 펫시터 일이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그들을 향했다. 은수와 도연은 맥스를 데리고 공원을 빠져나가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민재는 차로 돌아가 그들을 따라갔다. 주차장은 공원 뒤쪽 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한적한 곳이었다. 도연의 검은 SUV가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차를 멀리 세우고 숨을 죽였다. 은수는 맥스의 목줄을 풀고 차 앞자리에 태웠다. 맥스는 익숙한 듯 꼬리를 흔들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은수와 도연은 차 뒷자리에 올라탔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뭐야, 저게? 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다. 차 문이 닫히고 몇 분이 지나자 SUV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설마 아니야, 은수가 그럴 리 없어. 그는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차를 향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멀리서 들리는 맥스의 낮은 짖음만이 정막을 깼다. 민재는 SUV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안개 낀 유리창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야, 진정해. 오해일 수도 있어. 그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메라 앱을 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차 문 근처로 다가갔다.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은수와 도연이 차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은수야, 제발 이게 아니야, 응? 그는 속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차가 흔들리는 모습은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민재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다. 그는 한 번 더 망설였다.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의심은 이미 그의 이성을 삼켜버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당겼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수와 도연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은수는 셔츠가 살짝 흐트러진 상태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들며 말했다. 이건 오해야요. 은수의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다. 민재야, 이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카메라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그럼 이게 뭐야, 은수야?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재야, 제발 들어. 오해야. 우리 그냥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냥 차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바보로 보여? 그의 손은 여전히 카메라를 쥐고 있었다. 화면 속 영상은 흔들렸고 은수의 눈물과 도연의 당황한 얼굴이 번갈아 잡혔다. 은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야, 이건 아니야.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좁은 차 안에서 몸이 비틀거렸다. 도연이 황급히 말했다. 민재 씨 오해야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민재는 그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 오해? 그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밀며 소리쳤다. 차가 흔들리고 있었어. 내가 바보로 보여?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은수의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렀다. 민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민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시선은 은수와 도연을 번갈아 훑었다. 설명해봐. 지금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은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민재야, 맥스 장난감이 뒷자리 밑에 떨어져서 도연 씨가 찾는 걸 도와준 거야. 진짜야. 그녀는 손을 뻗어 민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다. 장난감? 그걸 믿으라고?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 속 영상은 흔들렸지만 은수의 눈물과 도연의 당황한 표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민재 씨 정말 오해예요. 제가 맥스 장난감을 찾으려다 차 안이 좁아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입 다물어. 내 아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은수 씨는 그냥 맥스를 돌봐준 거예요. 제가 맥스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민재의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수는 차에서 내려 민재에게 다가갔다. 민재야, 나 믿어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민재의 셔츠 소매를 잡았지만 민재는 그녀를 뿌리치며 한 발짝 더 물러섰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고이는 걸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민재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 진짜 아니야. 맥스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야. 민재는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으며 낮게 말했다. 은수야, 내가 지금 뭘 믿어야 해? 내가 본 거 다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민재야, 제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려 은수 곁으로 다가왔다. 민재 씨, 은수 씨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민재는 그를 무시하고 은수만 바라봤다. 너희 둘 다 끝이야.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고 돌아섰다. 민재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다. 시동을 걸며 그는 백미러로 은수를 보았다. 그녀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흐느끼고 있었다.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민재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었다. 은수의 눈물, 도연의 변명, 흔들리던 차.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은수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영상을 멈추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문득 루비의 작은 강아지 집이 눈에 들어왔다. 은수가 루비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펫시터 일을 시작하며 다시 웃기 시작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은수야, 당신이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밤이 깊어갔다. 민재는 전화기를 들고 은수의 번호를 띄웠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은수야, 당신 말 믿고 싶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자꾸만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차갑게 빛났다. 한편 은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공원 근처 벤치에 앉아 맥스의 목줄을 손에 쥐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도연은 망설이다 맥스를 데리고 떠났다. 은수는 벤치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공원은 적막했고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민재는 소파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후회로 뒤엉켜 있었다. 은수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차가 흔들리던 장면은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틀었다. 은수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민재야, 믿어줘. 그는 영상을 끄고 눈을 감았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재는 법정에 서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혼 소송과 도연을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 서류였다. 지난 몇 달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주차장에서 본 장면, 은수의 눈물, 도연의 변명. 그 모든 것이 민재의 마음을 배신과 분노로 물들였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단호히 결심했다.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도연, 그 자식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상이 결정적이에요. 법정은 차가웠다.
은수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도연은 별도의 소송으로 불려와 어색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속삭이고 있었다. 재판장은 민재가 제출한 영상을 검토하며 물었다. 민재 씨, 이 영상이 사건 당일 촬영된 것이 맞습니까? 민재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직접 찍은 겁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고 애원하듯 말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하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증거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재의 영상은 결정적이었다. 흔들리는 차, 은수와 도연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당황한 반응은 배신의 증거로 충분했다. 은수는 계속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도연은 상간남 소송에서 민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 또한 민재의 승소로 끝났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민재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그는 법정을 나오며 중얼거렸다. 은수는 법정을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새 강아지 멍뭉이의 목줄이 들려 있었다. 멍뭉이는 루비와 닮은 골든 리트리버였다. 민재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 멍뭉아,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 그녀는 멍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재의 차가운 눈빛과 법정에서의 굴욕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뭐를 잘못한 걸까? 시간이 흘렀다. 은수는 멍뭉이를 데리고 공원을 자주 찾았다. 그녀는 펫시터 일을 그만두고 대신 멍뭉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 주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은수 씨, 멍뭉이 진짜 귀엽네요. 같이 산책할까요? 한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갈색 레브라도를 데리고 있었다.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멍뭉이도 친구랑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점차 남자들과의 대화에 익숙해졌다. 그들과의 가벼운 만남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줬다. 민재는 이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무미건조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우연히 공원 근처를 지나다 은수를 보았다. 그녀는 멍뭉이를 데리고 두 명의 남자와 웃으며 걷고 있었다. 한 남자가 멍뭉이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다. 은수 씨, 다음에 우리 강아지 놀이터 데려갈까요? 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렇게 잘 지내네.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민재는 차에 올라타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은수가 루비를 잃고 울던 모습, 펫시터 일을 시작하며 다시 웃던 모습,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그 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공원을 떠났다. 은수는 멀리서 그의 차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멍뭉이의 목줄을 잡았다. 가자, 멍뭉아.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은수는 점점 더 자주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렸다. 남자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은수 씨, 매일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다음에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요?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멍뭉이는 그녀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은수는 멍뭉이를 보며 생각했다. 너만 있으면 돼.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민재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은수와 공원에서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내가 그녀를 너무 몰아붙였나. 그는 캔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이혼은 그의 승리였지만 승리 뒤의 공허함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은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민재는 그 삶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두 사람의 길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서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